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뉴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레시피가 엔젤 투자자 등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미디어 레시피는 구독 모델과 웹 서비스를 결합한 스타트업 미디어 및 투자 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 레시피와 기술 전문 미디어인 테크 레시피를 운영하는데요. 스타트업 레시피는 뉴스레터를 중심으로 한 구독형 미디어이지만 웹 서비스를 결합했습니다. 콘텐츠 자체를 기획 초기부터 구독에 초점을 맞춰 기획하고 기획성 콘텐츠 전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투자 정보와 행사, 정부 사업, 입주 공간, 각종 PDF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도 함께 제공합니다. 함께 운영 중인 테크 레시피는 기술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전문 미디어로 테크 트렌드 외에 AI를 중심으로 한 인텔리전스, 사물 인터넷, 핀테크 등 기술 키워드를 위주로 심도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때 저희 SQL을 이끌던 이석원 대표님이 만드신 기업의 소식이라서 정말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미디어 레시피가 스타트업 미디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랑받으며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중고차 플랫폼 스타트업 카툴이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카툴은 빅데이터 기반의 중고차 유통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현재 중고차 딜러를 위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카툴은 국내에 등록된 약 2천만 대의 차량 빅데이터를 간편하게 볼 수 있고 중고차 B2B 업무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전자계약, 차주 딜러 검증, 선호 차량 매칭 등 독자적인 핵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카툴은 복잡한 중고차 사이트처럼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최초로 말로 하는 구매 서비스와 중고차 전자계약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말로 요청하면 요구 조건을 분석한 후 차량 품질과 허위 매물 여부가 검증된 차량의 최저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첨단 시스템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리고요. 향후에도 중고차 시장을 위해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의 기업형 엑셀러레이터 D2SF, 즉 D2 스타트업 팩토리가 로보틱스 관련 스타트업 두 곳에 각각 투자했다는 소식인데요.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로봇을 활용한 치매 예방 솔루션을 개발하는 와이다츠와 협동 로봇의 안전성 분석 및 진단 솔루션을 개발 중인 세이프틱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와이다츠는 자체 개발한 앵무새 로봇 피오를 활용해 인지 재활을 돕는 정서 자극, 인지 치료, 미술 운동, 음악 치료, 언어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스토리라인에 맞춰 앵무새 로봇이 성장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등 로봇과 이용자 간 인터랙션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치매 안심센터, 재활 요양병원 등의 솔루션을 제공 중이며 성능 고도화를 통해 더욱더 완성도 높은 비대면 돌봄을 구현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세이프틱스는 협동 로봇의 안전성을 분석 및 진단하고 최적의 모션을 제안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로봇의 구조 및 역학 정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해 힘과 압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충돌 실험 없이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로봇의 안전성을 실시간 평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션 제어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기술들이 돋보이는 두 곳의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뉴딜 정책, 미국 대공황 시절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를 추진한 경제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은 말 그대로 녹색 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 창출 계획을 말하는데요. 미국, 유럽 등의 환경 정책 관련 선진국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린 뉴딜 정책을 정책적 화두로 삼아왔으며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친환경, 미래 기술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은 계속 논의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이슈와 기후 이상으로 인한 피해로 친환경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은 디지털 혹은 친환경 정책이 분리된 양상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 발발 및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한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린 뉴딜 분야의 국내외 대표 스타트업들의 성과와 그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탄소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즉 이산화탄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19년 6월 기준 국민 2.2명당 한 대 차량을 보유 중이며 친환경 자동차는 전체 차량 중 2.3%로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싱싱을 서비스하는 PUMP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PUMP 기업 부설연구소는 싱싱 이용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9개월간 싱싱 사용량이 지구를 36바퀴 돌 수 있는 거리이며 이를 통해 306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탄소 배출량만 감소시킨 것이 아닙니다. 공유 모빌리티는 친환경 시대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0년 9월 기준으로도 싱싱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이용한 공유 킥보드 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쟁사 대비 8개월가량 늦게 시장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투자 금액과 점유율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은 24시간 교체형 배터리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한 것이 그 성공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공유 모빌리티 및 저탄소 배출에 대한 중요성 인지, 그리고 유저 친화적인 운영 플랫폼의 힘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네, 저도 강남권에서 주로 이동할 때 싱싱을 자주 이용했었는데요. 사실 타면서도 편리성만 생각했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크게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앞으로 킥보드 탈 때마다 그래도 내가 환경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타면 한층 더 기쁜 마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화. 이 그린 뉴딜의 세 가지 큰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열재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시공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인데요. 삼성전자의 사내벤처를 시작한 단열 소재 스타트업 에임트는 2014년 초기 설립 단계에는 삼성전자의 냉장고 제품과 건설 시공에 있어서의 단열 혁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도시 및 공간을 위한 단열 기술을 제공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생활용품, 신용품 배달 등의 배달 서비스가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되며 에임트의 신선식품 패키지 또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에임트가 개발한 에코 쿨 박스는 기존 신선 제품 포장에 활용되던 스티로폼 박스를 대체합니다. 스티로폼은 부피가 크고 단열 효과도 낮은 동시에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각종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반면 에코 쿨 박스는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고 에임트가 보유한 친환경 진공 단열재 기술력을 활용해 별도의 냉매 장치가 필요 없어 저온 상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포장 부피도 크게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택배와 배달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사용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시의적절한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평균의 6분의 1 수준이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원유 수출 국가들에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사업 수수료 거래 구조와 과도하게 책정된 발전 사업 단가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및 수익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탓이 큽니다. 정보 탐색, 구입, 구축의 순환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태계 구축에 나선 스타트업이 있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 사업주, 부동산 소유자, EPC사, 금융투자사 등의 다양한 유저들을 연결해주는 인공지능형 온라인 투 오프라인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엑스입니다. 에너지엑스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인공지능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를 기반으로 사업 신청에서부터 구매까지 편리하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마존 형태의 플랫폼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편의를 향상한 탓에 현재 소셜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160건 이상, 1,700억 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창업 1년 만에 자기 자본 132억 원을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디지털 플랫폼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들은 모두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싱싱은 탄소 배출을 하는 자동차 대신 공유 킥보드와 전기차 기술을 제공해서 일상생활의 배기가스를 줄이고 있으며 소비자가 불편해하는 주행상의 안전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임트가 개발한 제품 덕분에 부피는 더 작고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며 더욱 뛰어난 단열 효과로 간편하게 적정 온도의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편리한 UX의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인 에너지엑스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기업 혹은 정부 차원에서의 활용 대상이 아닌 대중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트렌드는 늘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저에게 확실한 편의성과 혜택을 주는 이로운 기술은 늘 필요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하는 C랩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11기 모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삼성전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도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지역 내 여러 스타트업 기업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수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법인 기업이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기 선발에는 대구시 5+1 신성장 사업과 연관 있는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중심의 한국형 뉴딜 사업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11월 12일 5시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대구 창업 포털 또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0년 스타트업콘을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스타트업콘은 국내외 스타트업 및 창작자 등이 모여 콘텐츠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조망하고 새로운 성공 사례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산업 변화에 대한 스타트업의 대응 방향을 다룰 기조연설, 그리고 콘텐츠 분야별 사례를 공유하는 스타트업 밸류업 케이스와 국가별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글로벌 투자 생태계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같은 날 열린 스타트업 밸류업 케이스 세션에서는 콘텐츠 분야별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기 위해 핀란드 게임협회인 네오게임즈의 쿠피 힐투넨 대표, 웹툰 분야 카카오 재팬 김재용 대표, 쇼폼 콘텐츠 분야의 왓챠 박태훈 대표 등 국내의 콘텐츠 스타트업 대표들이 연사로 나선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의 콘텐츠 스타트업 유방주를 가리는 서바이벌 쇼케이스 배틀필드도 29일에 진행됩니다. 본선을 통과한 10개 팀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이들 중 스트롱벤처스, TBT 등 국내외 유력 벤처 투자사 및 스타트업 미디어 관계자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4개의 기업이 선발될 예정인데요. 최종 선발 기업에게는 총 1억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하며 VC 매칭 지원, 비즈니스 모델 피칭 컨설팅과 함께 2020 웹서밋 온라인 피칭 참가 기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많은 콘텐츠들이 스타트업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